반갑습니다. 6월 19일 지코노미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많이 덥죠? 부동산은 더 뜨겁습니다. 본격적으로 규제 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라이브에서 저희가 짚어봤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내각도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 뭐부터 건드릴 수 있을까? 결국 대출 규제, 금융당국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대출 규제가 1번이지 않을까? 저희가 추정했었습니다. 기사를 몇 개 가져왔었는데요. 왜 이제 여러 개의 기사를 가져왔냐면은 목요일 라이브로 전해드리기까지 월, 화, 수, 목 오는 동안에 업데이트됐던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개를 가져왔어요. 우선 15일에 이뤄졌던 일부터 살펴보자면은 당국에서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님들 모여보세요 라고서 이제 소집을 한번 했었습니다. 긴급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이 소집만으로도 사실은 이미 결론이 나온 거죠. 기사를 보면은 담당 부행장님들한테 월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국에서 주문했습니다. 월별 가계부채. 당국에서는 가계부채 증가폭을 연간 어느 정도까지로 막자라고 하는 이 목표치가 있습니다. 목표치가 주어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시중은행들은 연말이 되면 대출이 좀 어려워져요, 우리가. 왜냐면 연초, 연중에는 계속 이제 영업을 하다가 연말쯤 되면 아까 그 연간 한도가 거의 찼기 때문에 대출을 사실상 좀 줄이는 식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연간 목표가 아니라 월별 목표치로 좀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더 잘 들여다보겠다라고 당국에서 주문을 하니까 당연히 은행들은 월 단위로, 아까 연간 단위면은 연초에는 많이 하고 연말로 갈수록 이제 대출 증가폭을 줄여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매월 똑같이 이제 가야 되겠죠. 그것들을 좀 살펴보겠다라고 이제 주문을 했고, 그 말은 돌려서 대출 좀 줄이세요 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월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실태조사를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은행가에서 나오는 얘기였는데, 그 얘기가 나올 때 뭐 농협이랑 SC제일은행은 좀 많다라고 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온 다음날 농협과 SC제일은행이 바로 주담대 문턱 높인다라는 기사로 좀 나왔죠. 연이 아니라 월 단위로 대출 얼마나 해주는지를 보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농협과 제일은행에서는 기존에 주담대 50년짜리 있던 거를 없애고 30년짜리로만 다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DSR을 따질 때 산정하는 그 시기를 보면은 결국에 내 소득에서 연간 얼마나 대출을 상환하냐를 가지고 40%를 맞추죠. 그게 DSR의 개념인데, 내 소득이 일정하다면은 대출을 갚는 기간이 총 얼마나 되냐, 그래서 뭐 연간 얼마씩 갚느냐, 그리고 금리가 얼마이냐에서 내 대출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대출의 기간이 줄어들고 우대금리는 뭐 좀 줄인다고 하니까 금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내 소득이 일정하다면 빌려올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대출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년 만기 대출을 30년 만기 대출로 줄인다는 것만으로도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1억을 50년 만기로 빌릴 때랑 30년 만기로 빌릴 때랑 연간 상환하는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대출 규제를 이렇게 한다라고 뭐가 딱 나오지는 않았지만 은행들 자율에 맡긴다, 자율 규제를 한다는 게 약간 우리 옛날에 자율학습 같은 거죠. 이름은 내가 좋아서 자율로 하는 건데 시켜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기사를 쓴 정희진 기자의 취재 수첩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계대출 엄청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인인 것도 맞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대출 통제에 대한 감독이 계속 뒷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말에 대출 엄청 잠갔던 거 기억나시죠? 아까 전에 봤던 월 단위로 따지고 다주택자 주담대 안 되고 그리고 전세대출 안 되고 그런 것들 다 작년 연말에 나왔었습니다. 왜냐면은 연간 가계부채 증가폭을 맞추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갑자기 강화를 했었어요. 근데 해가 바뀌고 보니까 이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동안 있던 뭐 주담대 관련된 것들, 은행들의 자율 정책들, 전세대출 해주는 부분들 다 풀렸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풀리니까 집값이 날아갔죠, 올 봄에. 그때만 해도 이제 금융당국은 좀 가만히 있다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되니까 그때 두고 보자라고 뒷짐을 지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정권 바뀌고 불이 막 들판으로 다 번지니까 이제 와가지고 다시 쿠션을 쳐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이 취재 수첩은 이 내용이 규제를 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정책의 일관성과 타이밍, 거기에 대한 지적의 내용입니다. 아니 이제 와서 이렇게 할 거면 그동안 꾸준히 잘 관리했으면은 들판에 불도 안 번지고 급해가지고 나 지금 집 사야 되나라고 뛰어드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자 한경 1면 단독 기사를 보면은 대출 규제라는 게 우리에게 직접 가하는 규제도 있고요. 그리고 은행에 가하는 규제도 있습니다. 요거는 은행에 가하는 규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수위원회가 없잖아요. 바로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국정기억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종의 인수위 역할을 한 정책을 큰 틀에서 짜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하나씩 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은행들 주담대 너네 많이 해줄 거면 자본을 더 확충해라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출 많이 해주려면 자본 더 확충하세요. 이 말은 자본 확충하기 싫으면 대출 줄이세요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자본 확충하기 더 힘들죠. 그러면은 대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문별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부문별 시스템 리스크 완충 자본이라고 설명은 돼 있는데 요는 어떤 형태로든 은행들이 주담대를 이렇게 해서 늘리는 과정에서는 주담대를 늘리려면은 너네 자본을 뭐 한시적이든 아니면 상시적이든 더 확충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자본을 더 쌓으라는 건데 그 방법론적으로 이래서 쌓아야 되고 이래서 쌓아야 되고 이래서 쌓아야 되고 그 명분이 세 가지 정도로 제시됐다는 겁니다. 주담대 위험 가중치는 한 25% 수준으로 조정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게 이제 국정기억위원회에서 안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 입안이 돼서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질지는 또 봐야 되기는 합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의 이번 정권의 가이드라인인 거죠. 왜 이렇게 하냐? 지금까지는 수요 규제를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정권들 보면은 LTV 줄이고 뭐 지금 뭐 DSR도 도입된 지 우리가 한 이제 5년 됐나요? 그렇죠? 그 전엔 DTI를 봤었죠. 이렇게 해서 수요 규제를 해왔었는데 수요 규제만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예 은행들을 잠가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규제가 돌아서 들어가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특히 보유세, 양도세 엄청 강화했다가 특정 계층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아주 전 국민적인 반발을 사면서 정권을 잃었다는 문제의식을 이번 정권은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이렇게 하진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계속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측면에서 이런 식의 방법을 고안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지금 거론되는 것들 이제대로 하다 보면은 은행들이 당연히 대출 엄청 줄여야 된다. 얼마나 줄어드느냐라는 내용이 이 기사에 담겨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은행들이 얼마나 줄이는지 궁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여튼 은행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업 대출보다 사실은 주담대가 위험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그 대출을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쌓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출을 줄여가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실수요자든 수요자든 대출 문턱이 올라가는 형태로 오지 않겠느냐 기사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본 확충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그쵸? 그리고 뭐 이제 일부 채권들 영구채 같은 거 사실상 뭐 자본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전세 보증금 받는 게 영구채잖아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에 계속 쌓아두는 거. 이렇게 되면 사실 주주들한테는 반갑지 않죠. 그렇게 해서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들도 있죠. 아니면은 우리의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하지 않으려면은 이제 주담대를 줄여야 되고 주담대를 지금 많이 해주고 있으니 그러면은 이런 방법들로 자본을 확충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라이브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브가 끝나면 요거는 오늘 낮 중에 게재하고 있다가 여러분 퇴근하실 때 편집본으로 따로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라이브 버전은 멤버십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멤버십에 한 달에 이제 커피 한 잔 정도로 이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이 영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인스타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